건자재의 대표 LG하우시스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하우시스의 영업이익은 295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5.9% 줄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주가도 14.54%나 미끄러졌습니다. LG하우스의 실적 쇼크와 주가 하락이 다른 건자재주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된 탓에 KCC, NX, 한샘, 현대리바트까지 모두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건자재 부문의 성장세가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는 LG하우시스와 다른 건자재 관련주들의 흐름,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LG하우시스가 실적 쇼크에 이어서 주가 쇼크까지 맞는 바람에 건자재주들까지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LG하우시스 실적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빴길래 주가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오늘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한 15% 정도 좀 떨어졌었어요. 네, 지금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의 하락 이유는 나온 대로 현대차의 파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제 판관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를 서로 좀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4분기 실적인데 4분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좀 건자재 업체들에게 좀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엮여지게 되면서 좀 이제 하한가 거의 근처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LG하우시스만 놓고 본다라면은 주가의 회복은 일단 현재 하한가로 보여준 어떤 그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주가 회복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어떤 건자재들의 중장기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밝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LG하우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포인트를 하나 잡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자, 그동안 최근 들어서 실적을 발표했던 어떤 종목들, 대형주든 간에 중형주든 간에 차트 흐름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올해 한 해 내내 계속 흘러내렸던 뭐 삼성전기, 테크윈,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식으로 조선주, 정유주, 화학주 다 포함해서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때려 맞은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 상당히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잘 나가다가 주가의 노이즈가 껴버리니까 바로 한가를 맞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신고가 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이 이제 11월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갈 텐데 중소형주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적 노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LG하우시스 하나 하한가 보내버렸습니다. LG와 하한가 보내버립니다. 중소형 종목들 하한가 한 번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그 시장이 저는 오늘 LG하우시스 주가를 보면서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인데 시장이 만약에 괜찮은 시장이었다면 LG하우시스 오늘 그 실적 발표하는 거에서 순이익 부분을 주목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작년 동분기 대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순이익은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네. 시장에서 그냥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영업이익을 많이 보는 성향이 강하고 외국에서는 순이익을 많이 보는데 순이익이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정말 얼마를 남겼는지 그게 중요한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은 간과를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안 좋은 부분만 이제 집착을 해서 어떤 주가가 이제 15%나 빠졌는데 전 시장의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라 시장의 반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과연 LG하우시스가 어제와 오늘 시가총액의 15%가 빠질 정도로 어떤 기업의 변화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LG하우시스의 어떤 상승 출발 트리거가 됐던 부분이 바로 미국 쪽에서 인조대리석 부분인데 LG하우시스 중국 텐진 공장과 자동차 이제 소재 부분 공장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미국 쪽 그 자동차 소재 원단 부분 공장을 완공을 했죠. 요 두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글쎄요, 저는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이 자동차 부분이나 오늘 아까 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빠진 이유 중에 시장에서 팩트로 꼽고 있는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고기능성 제품군들의 어떤 그
단기 실적 악화 이 부분 해소된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내일 한 번 정도 또 빠진다라고 그러면 저는 매수 찬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샘의 경우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이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상승했었다고 하는데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주저앉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다른 건자재주들의 실적 어땠나요? 안배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뭐 건자재주들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사실 아주 올드했던 종목 중에는 시멘트주가 있었죠. 네. 근데 뭐 시멘트주가 무슨 양회라고 보통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갈까? 근데 이런 회사들 주가도 2배, 3배씩 최근에 올라갔고요. 네. 또 페인트, 뭐 도리오 쪽이죠.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또 시멘트, 가구, 뭐 다 이런 식의 어떤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크게 나타났는데 이 뭐 부동산 경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에 같이 발맞춰서 갔다라고 볼 수 있고 도무지 갈 것 같지 않았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재평가 바람을 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산업 섹터에 대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한 업체들의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갈 때는 분명히 실적이 계속 받쳐줘야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건자재주들에 대해서 볼 때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다고 하는 아까 그 한샘이나 이런 경우들은 주가가 이제 버티다가 또 이게 향후에 괜찮은지 아닌지 분명히 이제 이게 어떤 그 눈치 보기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하우시스 같이 일단은 뭐 이게 실적이 좀 안 좋다 깨진 것들은 요즘 특징이 뭐냐 실적이 좀 깨지면 주가가 생각보다 또 깊은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성장성이 크게 겸비된 종목들이야 실적이 붙기 전에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고 올드했던 굉장히 좀 이게 고리타분한 종목인데 재평가 바람을 타고 있는 것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에는 계속 끌고 가되 실적이 좀 깨졌다면 일단은 거기에서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실적이 다시 받쳐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힘든 장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 가는 놈만 가고 있고 못 가는 놈 못 가고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네. 이 분위기 자체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올드한 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어느 정도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어제 27일이었어요. 네? 어제 모 증권사에서 이 건자재 업체들이란 어떤 상당히 좀 깊게 좀 파헤친 분석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이 LG하우시스, KCC 그리고 동아기업인가요? 예, 세 종목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거 어제 발표에 대해서 장중에 좀 오르다가 오늘 바로 이렇게 좀 하한가 근처까지 오르셨죠? 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 들고 계시는 분들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등 시에는 LG하우시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KCC도 반등 시에 일단 한번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건자재 관련주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제일 먼저 상장하면서 어떤 그 신주 청약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흔들린 부분도 있고 지금 건자재 관련주들이 지금 높은 시장 대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이제 근데 숨겨진 저평가주들을 보면 제가 한 가지 뭐 팁을 드린다라 그러면 종목명을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층간 소음이나 어떤 단열과 관련된 회사는 이제 영보화학이라고 있어요. 네. 그 건자재 관련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오르는 것들 지금 이제 심심하면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들끼리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층간 소음과 관련돼서 어떤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영보화학도 건자재 관련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포트에 넣어놓으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거대 공룡 이케아의 진출에 따라서 이 파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뭔가 악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케아랑은 크게 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냥 주 타겟팅하는 어떤 제품군들이 이제 가구거든요. 네. 가구이다 보다니까 또 이런 것들이 뭐 KCC나 LG하우시스와는 어떤 다루는 제품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이케아 제품이 하나 딱 있는데 이케아 네. 제품 특징이 뭐냐면 이제 박스로 배달이 돼요. 굉장히 작게. 그래서 이제 조립하는 거죠. 조립을 네.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한번 썼는데 B&Q라고 우리 서부간선도로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르동 쪽에 가면 지금 없었죠. B&Q라고 영국 최대 DIY 업체가 있는데 우린 외국 사람들은 자기네 집을 자기네 순수 고치기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제품을 좋아하죠. 바로 이 이케아의 최대 단점이 이제 본인이 조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제 어떤 좀 약간 1인 가구들을 쓸 수 있는 작은 소품이나 어떤 디자인 가구를 파는 일룸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좀 약간 영향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장 기업들 내에서는 글쎄요 뭐 이케아가 온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영향을 받을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병일 전문가님. 네, 뭐 건자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뭐 인테리어도 있을 수 있고 가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케아 영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이제 가구 업체에 좀 한정이 돼서 일부만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케아 하면은 뭐 연간 매출이 44조 원을 넘어가는 기업이고 45개국인가 지금 거기에 지금 사실 진출해 있는 뭐 거대 공룡 기업이고 요즘 뭐 이야기 들리는 것도 뭐 횡포가 있다 뭐 이렇게 진입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입김이 센 기업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향은 있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멘트 파는 것도 건자재인데 뭐 사실 시멘트 업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구가. 그것처럼 가구 업체에 한정해서 영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없다 있다보다는 특정 업종에 업체에 이제 어떤 그 연관된 거에 그 어떤 그 뭐지 그 영향을 미치는 거지 분명히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뭐 전체 영향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전체 영향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건자재주,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떨까요? 이 종목마다 특징이 있으면 좀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큰 그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아까도 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4분기까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힘들다는 표현이 뭐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좀 주가의 탄력성 자체가 조금은 작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좀 중장기 이상으로 본다라면은 건자재들은 저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자,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아파트 문화들 자체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어떤 문화 자체가 유럽과 미국의 그것을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아파트들이 내부 구조가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미 분양 단계에서 아파트의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가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맛에 맞게 이제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가장 큰 고치거리가 바로 대형 평수예요. 네. 40평대, 50평대, 60평대 엄청 만들어서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 값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죠? 요즘에 가장 좀 핫하게 나오는 것이 홈쉐어링이에요. 네, 홈쉐어링이요. 방이 4개, 5개다 보니까 그것다가 쪼개어서 모두가 하나의 어떤 홈쉐어링을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지금 현재 대형 평수 아파트들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변경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것들도 역시 건자재 업체들에게는 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전세 아파트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겠지만 전세에서 반전세, 이제 반전세에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월세로 변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월세 수요를 어떤 월세 수요의 어떤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에 있던 인테리어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선택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건자재 업체들은 어떤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표님이요? 일단 세 종목만 놓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KCC, LG 하우시스, 이제 한샘을 볼 수 있는데 한샘의 이 세 종목 중에 한샘의 특징은 따로 있죠. KCC, LG 하우시스는 어떤 B2B 위주의 매출이 높은 기업이고 한샘은 B2C, 그러니까 기업 대 소비자 간의 바로 거래가 높은 기업인데 이 건자재 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좋았던 거를 옆나라 이웃에서 한번 좀 힌트를 찾아보면 일본에서 건자재 업체들의 주가와 성장성이 가장 실적의 성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서 옆으로 횡보를 할 때 이 건자재 업체들의 어떤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뭐 리모델링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집의 노후화로 인한 어떤 그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앞으로 전방 산업인 건축 경기를 봤을 때 SOC 산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대형 업체들 B2B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B2C의 어떤 매출이 높은 한샘 쪽은 아직은 그래도 뭐 주가 조정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하락 반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단순히 조정에 그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 한샘 하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LG 하우시스도 단기적으로 오늘 너무 많이 빠진 부분은 기술적 반응 분명히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네. 네. 안병일 전문가입니다. 뭐 건자재 주가 상당히 사실 좀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판단하기에. 근데 지금 뭐 그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재 40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뭐 30년으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살고 있는 분당의 경우에 실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이제 사실은 그걸 신청을 했고 뭐 이제 가겠다 수직 증축이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뭐 재건축 연한을 이제 지금 뭐 20년이 이제 됐는데 분당 지역도 30년으로 줄이겠다 하니까 이제 뭐 굳이 리모델링을 뭐 하냐, 재건축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오닥가닥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부동산이나 관련된 이런 관련 주식들의 경우에는 이 사실은 어떤 부동산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들이 9.1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풀어졌지만 그 외에 굵직굵직한 몇 가지 연수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지금 픽스가 된 게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도 당장은 실적에 의해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수급이나 실적에 의해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기가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온 뒤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 전 개인적으로 더 간다 손 치더라도 아직 부동산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은 뭐 이런 그 건자재 관련주 가지고 뭐 손실을 보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좀 일부 뭐 전체가 매도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매도를 했다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실제 지금은 전세값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 매매가가 서서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의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다시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뭐 가지고 간다, 만다, 매도다, 매수다에 대해서 딱 그걸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유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의 장세에서는 좀 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실적 꼼책으로 LG 하우시스의 쇼크에 따른 건자재주들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토킹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32% 차지하신 안병일 전문가님, 오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장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뭐 준비도 못하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장이 굉장히 힘든 장인 것 같아요. 가는 것만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소외가 된 건데,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세상이 계속 돌고 뭐 또 상전백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영원히 안 갈 것 같은 게 갑자기 재평가, 재건축, 지금 오늘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건자재 관련주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안 가던 게 갑자기 또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외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은 늘 바뀌고 또 그 바뀌는 장에서 내가 또 주류로 나설 수가 있다는 거 좀 희망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투자 꼼꼼 체크 다음 주부터 시간대가 옮겨집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서 밤 12시로 재방송 없이 본방송 한 번만 방송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 정보를 과감히 벗겨보는 고강도 리얼토크 성공투자 꼼꼼 체크. 저희들 내일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